나비드 TV. 짜잔! 여러분 기다렸습니다. 4월 17일 수요일 저녁 9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가요? 4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났습니다. 벚꽃과 목련도 다 떨어졌지만 거리에는 철쭉도 있고요. 또 하얀 꽃에 조팝나무가 또 활짝 피어났어요. 이름이 좀 재밌죠? 조팝나무. 또 곧 있으면 이팝나무도 제 색깔을 낼 텐데요. 이렇게 봄의 향연 속에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봄을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팝나무도 폈다네요. 와, 저는 이 벚꽃나무만큼이나 이팝나무, 조팝나무 다 좋더라고요. 네, 이팝, 조팝 다 좋아요. 자, 모든 꽃은 저마다 피어나는 시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도 자신만의 속도로 봄 꽃을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나비드 TV 그저께 월요일 4월 15일 밤 9시 1분에 기쁨의 꽃을 피웠습니다. 구독자 20만 명이 넘는 쾌거를 달성했거든요. 작년 5월에 실버 버튼을 받았으니까 채 1년이 못 돼서 또 한 번 맞이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나비드 곁에는 늘 나비더스가 계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걸 달았습니다. 앞에 너무나 예쁜 꽃바구니 꽃다발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바로 나비더스가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자, 여기 보이십니까? 나비더스 운영진께서 나비드 TV 구독자 20만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이 심장 가까이에 한번 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실시간 채팅으로 많은 분들 인사 나누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재기님과 또 안재성님 그리고 김명호님께서 감사하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난 방송 나가는 중에도 후원 계좌를 통해서 고마운 마음들 보내주셨지만요. 오늘 방송이 있기까지 또 후원해 주신 분들 계셔서 잠깐 화면에 감사 인사 띄우겠습니다. 이성중님, 민경필님, 020-6870님께 또 감사의 마음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구독자 20만 명을 기념하는 의미로 나비드의 팬카페 아시죠? 네이버 나비더스에서 작은 이벤트 열었어요. 저의 유튜브 채널이 20만 명 구독자로 숫자가 딱 바뀌었을 때 화면을 찰칵 캡처해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분께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또 나비더스 자체적으로도 회장배, 치킨, 피자 쿠폰 이벤트도 있었지요. 자, 선착순으로 각각 1등에 당첨되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이 방송 시청 중이시지만 아직 나비더스, 즉 나비드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모르신다면 네이버에서 꼭 나비드 팬카페 검색하셔서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친목도 도모하면서 날로 끈끈해지는 의리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나비더스 기존 회원들이 신입 회원들 오시면 늘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그대 인생의 마지막 팬카페, 팬클럽 나비더스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요. 자, 여러분의 갈증을 모두 해소시켜드릴 그런 가수, 그런 뮤지션, 자,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되는 그런 가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곳이 있는 거 말이죠. 자, 오늘의 주제와 잘 어울리는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언제였나요? 그 여행은 누구랑 함께이셨습니까? 혼자 여행 떠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행 중에 어느 계절 어떤 풍경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가족과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 중에 제일 좋았던 순간이나 특별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리운 사람과 추억을 남겼던 여행이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여행지는 없으셨는지요? 자, 사람들은 보통 처음 갔던 해외여행지, 생경한 곳을 처음 경험을 했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 더 호감 있게 느낀다고 해요. 또 특히 해외여행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비행기 안 타보신 분도 계실 테고 반대로 해외를 자주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께서 가장 좋았던 해외여행지는 또 어디였는지, 국내 여행지 중에는 또 어디를 추천할 만한지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꾸며 보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화려하네요. 독일에서 최은박 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 대한민국에서뿐만이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나 또 브라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말 생각보다 다국적 팬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입니다. 자, 박현님께서는요. 군가에 빠져서 구독자가 되셨대요. 며칠 동안 지난 영상을 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결코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구독할게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알맹이 있는 채팅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JW 윈님께서 팬카페 가입하셨대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역시 실행력 하나는 끝내주시네요. 자, 오늘도 시원시원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다면 시원시원하게도 해드리고 또 뜨겁게도 해드리겠습니다. 권덕준님께서는요. 나비드님의 군가에 빠져 팬이 됐습니다. 오늘 생방송에서도 군가 듣고 싶다 하셨는데요. 오늘은요. 군가는 아쉽게 없지만 조만간 또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군가 다시 한번 준비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덕중님께서도 듣고 싶은 군가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김명훈님께서도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여행을 올해 딸 친구랑 함께 전주 한옥마을 가셨답니다. 그리고 여수도 함께 다녀온 것이 딸하고는 처음이었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와, 전주 한옥마을 정말 좋죠. 좋은 기억 많이 안고 계시겠네요. 저도 한복 입고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정말 멋진 아버님이신 것 같네요. 딸이랑 또 딸 친구랑 함께. 대단하십니다. 김재기님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왔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종착지, 마지막 팬클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더스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충주마운트님께서 또 감사히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직님께서도 군가 때문에 팬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바람한줌님은 나비드님 아자아자 30만 향해 이렇게 화이팅 해주셨네요. 화이팅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주경님 반갑습니다. 두부장사 5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언제나처럼 우리 나비더스 든든한 지킴이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양이님, 훈재은님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정명환님도 처음 오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여러분 기억에 남는 여행. 자, 언제였나요? 어느 곳에서였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코너 있죠? 그 빛,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코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고송 듣고 올게요.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로고송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청지기님과 하리미님의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희 포나코리아 스태프들이 굉장히 힘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매주 사연 올리기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락지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는데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사연을 못 쓰시겠다고. 글솜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그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스라 PD가 또 우리 포나코리아 스태프들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명 뭐 MSG라 그러죠. 이렇게 굉장히 맛있게 저희가 양념을 쳐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글솜씨 없어도 글재주 없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늦은 나이 32살 96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다들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던 시절이었죠.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편하게 놀고 먹으며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했어요. 아내도 찬성을 했고요. 그래서 간 게 용평 스키장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뭘 몰라서 숙박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호텔로 갔어요. 호텔에 도착하니까 무슨 신혼여행을 예약도 안 하고 오냐면서 직원이 되래 놀라더군요. 다행히 직원의 배려로 호텔방에 짐을 풀 수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저희 부부가 한 일은 축의금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봉투들 속 현금을 보고 좋아하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는 돈이 많이 남는다면서 장인 장모님께 용돈까지 두둑하게 드렸습니다. 그때는 참 뭣도 모르고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첫째, 둘째 아이 둘과 2번 속초 여행을 하곤 그 다음부터는 여행을 못 갔습니다. 그놈의 돈이 웬수라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지만 특히 막내 아이와는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질 못해서 더욱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여유를 가져보려 하지만 이젠 부쩍 커버린 아이들이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어졌어요. 전쟁 같은 삶에 언젠가 반드시 가족과 함께 다시 떠날 수 있길 바라며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산호라면 청하셨네요. 들려드릴게요. 김주경님께서 나비드 가수님 노래 들으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제가 어찌 할 방법을 모를 텐데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부산갈매기님께서 내일은 나비드 해가 뜬다. 모두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정훈님께서 100만 가자 하셨는데요. 그렇죠. 100만 가야죠. 골드 버튼 따야죠. 다이아 버튼 한번 가봐야죠. 그러려면 여러분께서 계속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 몇만일 때 몇십만일 때 나비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늦게 알아도 안 순간부터 얼마나 깊숙하게 친밀하게 나비드랑 여러분이랑 사랑을 키워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멀친주님께서 또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열정남님 안녕하세요. 오늘 팬카페 가입했어요 하셨는데요. 정말요?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팬카페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CSI님 실시간 채팅이라는 걸 처음 해본다고 신기반기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하시다 보면 저 보는 것보다 채팅창 보는 게 더 재밌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미나리꼴 77C 님께서요. 군가 때문에 알게 됐어요. 노래가 탑이에요. 군가를 5번 정도 들었는데 울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가 듣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인사해 주시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박현님께서 저는 몇 년 전에 아들이랑 군대 가기 전 단둘이 순천 정원 박람회에 다녀온 게 가장 기억에 납니다. 원래는 제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조만간에
사정이 있어 못 간 그 한을 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 제주도 좋죠. 게다가 지금 굉장히 또 이쁠 때니까 꼭 다녀오셔서 또 사연 남겨주십시오.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고1이던 80년 여름, 당시 구미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던 저는요, 여름방학을 맞아 수원 본가에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아버지가 특별 임무를 내리셨어요. 각 지방 도청에 가서 지도를 구해서 오라고. 방학이라 매일 방구석에 앉아 독서만 하던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여행이라도 하며 건강하게 살아보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깊은 속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대구, 전남, 전북, 부산, 경남 등 도청 그리고 그 주변 서점을 다니면서 각 지역의 지도를 구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손쉽게 지도나 날씨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땐 지도가 흔치 않았어요. 아버지가 선물로 90cc 오토바이를 사주셨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수원시청용인 군청은 오토바이 타고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 경험들이 현재 저의 인생의 취미가 된 여행의 시초가 된 것 같습니다. 91년도부터는 아내랑 단둘이, 그 다음에는 아들, 딸 태어나서 가족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참 다행인 건 저희 집은 운전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딜 가든 제가 결정하는 것에 아무도 뭐라고 하는 식구가 없습니다. 지금도 목적지가 없는 여행을 자주 하는데요. 주말에 가족 태우고 그냥 목적지 없이 아무 곳이나 종착지로 삼고 당일 펜션 잡아서 숙박하죠. 그리고 또 제가 정한 음식점 가면 가족 모두가 맛있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가족여행의 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는 딸아이가 사는 호주 골드코스트와 멜버른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딸아이가 2, 3년 후에 영주권이 나오면 부모에 한해서 10년살이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ISDN님의 사연이었는데요. 가족여행으로 제주도 많이 가셨대요. 김포국제공항에서 사연자분께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어서 그 30년간 제주도, 우도 등에서 보낸 가족여행이 가장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 좋으셨겠다. 미나리골 77C님께서요. 아까 댓글에 2008년도 대학가요제 출신, 올해 39살 되셨는데 너무 젊어 보이고 미인이십니다. 정갈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보가 굉장히 디테일한데 뭔가 조금씩 틀렸어요. 2008년 아니고 2007년도 대학가요제고요. 네, 39세 아닙니다. 아직 38세로 지내고 있어요. 네, 도대체 진짜 이 나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노래 나가는 동안 곰돌이 여우님, 하리미님, 안재성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제임스 본드님께서요. 제주도 못 가니까 흑돼지 집으로 말씀하셨네요. 또 크리스나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20만 축하드립니다. 100만은 시간 문제예요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그 시간이 문제가 안 되도록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면 좋겠지만요. 뭐 숫자가 중요합니까? 중요는 한데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주현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20만 돌파 축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게 행복합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우리님께서 또 사연 주셨네요. 국토종주를 해보고 싶었던 젊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사연 주셨습니다. 10년 전 해운대 모 백화점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출퇴근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 이후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자전거 여행을 떠올렸고 알아보니까 4대강 자전거길을 완주하면 메달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길래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나긴 거리에서 겪을 고생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무대뽀 정신 하나로 자전거 타고 출발을 했어요. 하루하루 코스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힘든 건 잊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냥 좋더라고요. 출발 당일인 첫째 날은 비를 쫄딱 맞고서 저녁으로 해장국을 먹은 후 모텔에서 하루를 묵었지요. 수중에 갖고 있던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다 쓰고 나니까 아유 이제부터는 돈을 아껴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수자원 공사에서 무료로 물을 얻어 먹고요. 밥을 사 먹을 때도 물을 일단 잔뜩 받아 챙기고 휴대폰 충전도 맡기고 또 비용 아끼려고 편의점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허기를 때우기도 하고요. 또 공중 화장실 근처에서 텐트 치고 잠까지 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서울을 지나서 잠도 자지 않은 채 새벽 5시 무렵까지 인천으로 달려갔고 힘들어 죽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4박 5일간의 국토 종주를 마치고 나니까 제 허벅지랑 종아리는 터질 것 같이 부풀었고요. 극에 다다르는 이 체력의 한계를 경험했더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아주 최소의 비용 그리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여행이었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 그 순간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다음 사연은요. 정희희망님께서 남겨주셨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고향 친구랑 함께한 한라산 등반입니다. 제가 이민 간 후에 6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고국을 방문했던 1990년 여름이었어요. 아쉽게도 절친이 4명이 있는데 3명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고 1명은 카투사 입대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꼬드겨가지고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밤배를 탔습니다. 이른 아침 육지가 보이기 시작할 때 무척 설렜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느긋하게 도깨비도로와 용두암도 들른 후 오후에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해질 무렵 산 중턱에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쏟아질 듯한 별들을 한참 바라보다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한라산 정상에 올라 바라본 백록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을 그대로 거울처럼 비춘 듯 백록담도 무척 푸르고 맑아 보였어요. 우리 다음번에는 백두산 천지로 가자 이렇게 친구에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셨습니다. 한라산 다음에 백두산 천지 정복 하셔야 되는데 그쵸? 하셨을까요? 사연자분께서 당시 친구들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데요. 가곡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들을 자꾸 부릅니다. 감사해요. 1922년에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가곡이라고 설명 덧붙여 주셨습니다. 동무생각 띄워드릴게요. 안재성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곰돌이 여우님께서 22사단 통일전망대에서 군 생활했었는데 제대하고 3년 후에 군 생활했던 통일전망대에 여행 겸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곰돌이 여우님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은 군 복무 시절을 떠올리게 했던 통일전망대였군요. 이춘봉님께서는요. 나비드님 군가 부르시는 영상 보고 구독했어요. 진정성 있어 보여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바로 봐주시는 이춘봉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역시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터팬 대구님이세요. 어느 날 정정하시던 팔순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수술하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수술이라 들었는데 수술대 위에 처음 오르시는 아버지 걱정에 우리 가족들은 병원으로 갔지요. 담당 의사는 위암 초기이니까 수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버지가 수술 전에 암이라는 병명조차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청청병력 같은 의사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신 아버지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시질 않더라고요. 암 수술은 잘 됐다는데 수술 도중 뇌경색으로 아버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중환자실 입원이 결정됐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반신마비가 되셨고
저 또한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직장 생활하던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보다는 아버지 곁에서 병수발하시고 고생하신 저보다는 이른을 넘긴 어머니께서 더 힘드셨겠지요. 그런 아버지가 5년을 견디시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오남매는 어머니 헌신과 희생을 위로하고자 어머니와 2박 3일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함께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어머니와 남매들이 함께한 그 첫 여행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 저희 남매들은 여름 휴가를 매년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고요. 올해로 3번째를 맞이했답니다. 근데 올해는 어머니께서 낙상사고로 고관절 수술하시고 회복 중이시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정 중입니다만 이번 여름도 어머니와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셔서 가족들이 다 함께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비더스 우리님께서도 어머님이 무릎 관절 수술하시고 1달간 입원하셔야 한다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우리님 어머님께서도 수술 후에 하루빨리 쾌차하셔서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스레오님 가보자 하셨습니다. 여행 별거 없습니다. 네, 마음으로도 여행 떠날 수 있잖아요. 음악 여행 나비드와 함께 하십시오. 노래 나가는 동안 하리미님, 이철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백합 같은 나비드님 구독자 20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하고 함께 축하를 나누니까 더 기뻐요, 정말. 그리고 저한테 백합 같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의 아주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께서 저한테 릴리라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떻게 또 찰떡같이 알고 말씀해 주셨네요. 열정남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만 구독 축하합니다. 항상 버팀목 같은 나비드님 되어주세요 하셨는데요. 되어드려야지요. 네, 여러분께서도 저의 버팀목이십니다. 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기분 좋게 방송도 하고 음악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곰돌이 여우님과 피터팬 대구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라비제주님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97년 아이고 IMF가 터졌습니다. 모두 어려웠던 그 시기에 저는 서울로 운 좋게 취직을 했어요. 근데 주말도 없이 3년을 쉬지 않고 일했더니 몸도 마음도 지쳐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에게 고민을 털어놨더니 저를 차에 태우고 무작정 동해 대포항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회에 소주 한잔 하면서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오, 진짜 멋진 여성이시다. 역시 연상의 여인이시라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날 오후에는 단풍이 절정인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자친구는 하이힐을 신은 상태였어요. 근데 울산바위까지 가보자 그래서 산을 하이힐 신고 열심히 올랐는데요. 내려오는 길에 빛이 하나가 없어서 온통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한 발 한 발 하이힐로 내딛는 돌길 위험천만했지요. 정말로 식은땀과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불빛이 보이는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했고 그제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직장 관두고 좌절해 있던 저에게 여자친구는 가슴이 탁 트이는 높은 곳에서 좋은 풍경 보여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그렇게 고생했던 그날 밤에도 회에 소주 한 잔 기울이시면서 서로 환하게 웃던 기억이 난다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와, 낭만 가득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의 추억 속으로 저도 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도 함께 여행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죠?
서방님께서는 아까부터 계속 이모티콘 보내고 계시네요. 자, 노래 나가는 동안 전건수님, 부산갈매기님, 파람한줌님, 이명국님,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여행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슬픈 여행이 있습니다. 2012년 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주도로 이주를 고민하게 됐고 때마침 제주도에 귀농학교가 있다 그래 그해 봄에 저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차는 필수일 테니까 제주도로 떠나는 배에 차를 실었고요. 아내, 딸과 함께 이른 저녁을 먹고 저만 배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 날 아침 제주도에 도착하는 아주 큰 여객선이었어요. 배에는 짐 실은 차도 아주 많았고 수학여행 떠나는 시흥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수백여 명도 탔었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하고 2-3시간 정도 흐른 후 배 뒤편에서 불꽃놀이도 하고 음악으로 흥을 돋우는데 학생들이 신나게 춤추며 노는 모습 지켜보니까 젊은 그 시절의 청춘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객실로 돌아와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목포를 지나 외해로 나가게 되면서 높아진 파도 때문에 자연스레 잠에서 깨게 되더군요. 제주 도착해서 차량을 싣고 온 사람들은 차를 타고 학생들은 단체 여행 버스를 타고 각자의 목적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1년여의 제주 생활과 귀농학교 수료를 무사히 마치고 제주도 이주가 결코 쉽지 않다는 교훈을 얻으며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날 오전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장보다도 더 크다는 그 배가 수백 대의 차량을 싣고 아이들 수백여 명이 뛰어놀아도 끄덕도 안 하던 그 큰 배가 가라앉고 있다니요. 정말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이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긴급 상황에 기다리던 구조 소식은 없고 답답한 시간만 흘러가고 가라앉는 중인 그 배를 생중계하는 방송을 보니까 미칠 듯 화가 나더군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 하나. 저 배가 좀 일찍 사고 났다면 내가 그 희생자가 될 수도 있겠다. 그 공포 그리고 해맑게 웃음 지으며 춤추고 놀던 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 그랬겠지만 너무 어이없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끝내 세월호는 침몰하고 실종자들이 하나둘 발견될 때마다 그 슬픔이 더해만 갔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꼭 죄인 같더라고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저도 아주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참사 일어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딸아이는 그날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언니 오빠들처럼 이제 고2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하늘의 별이 된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었다고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다신 없을 거란 약속 편히 영면을 바란다는 그 말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제 모습이 참 초라하네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4월의 그때 아직은 차가운 바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여행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단원고 학생들과 모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애도하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시간 그 방송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을 함께 깊은 마음으로 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리미님, 이춘복님, 충주마운티님, 안재성님께서 후원해 주셨고요. 키나리 아저씨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어제 구독자 되어서 나비드님 노래 들으면서 쇼파에서 새벽 1시까지
보다가 잠드셨대요. 볼륨을 높여놔서 새벽까지 이웃들이 괜찮았을런지 20만 구독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건승하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꿈에서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충주 마운틴님 괜찮습니다. 오늘 먼저 나가보셔야 할 것 같다면서 후원해 주셨는데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나비트 한번 먼저 보내세요. 자, 계속해서 블루나이트님 안녕하세요. 단양이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인사 남겨주세요. 자, 여러분의 사연이 빛나던 그대 안의 빛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주제 여행과 관련해서 다채로운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내 안의 빛 나비데입니다. 로고송 듣고 오겠습니다. 내 안의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의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들과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들과 함께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들과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디입니다. 내 안의 빛 나비디입니다. 시작했고요. 산에서 쉬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애국청년님께서도 후원 함께 해주시면서 나비드님 건강하시고요. 늘 뒤에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제 옆으로 오세요. 제 옆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박님 안녕하세요. 철민리님께서요. 로고송 어느새 외웠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흔히들 여행을 인생의 여정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곧 여행이라고요.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인생처럼 아무리 계획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막상 여행을 떠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풍경, 지나가다 마주치는 말 섞게 되는 그런 사람들, 처음 먹어보는 음식, 같은 여행지라 그래도 그때의 나랑 지금의 내가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도 함께 그려보는 시간 가져보시라고 좋은 시 한 편, 좋은 글 또 제가 낭독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눈물겹도록 미친 사랑을 하다가 아프도록 외롭게 울다가 죽도록 배고프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삶의 짐 다 내려놓고 한 줌의 가루로 남을 내 육신. 그래, 산다는 것은 짧고도 긴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처음에는 나 혼자서, 그러다가 둘이서, 때로는 여럿이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겠지. 산다는 것은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사람을 사랑하고도 아닌 척, 그렇게 수백 번을 지나치면 삶이 지나간 흔적을 발견하겠지. 아, 그때는 참 잘했어. 아, 그때는 정말 아니었어. 그렇게 혼자서 독백을 하며 웃고 울겠지. 아마도 여행 끝나는 날에는 아름다운 여행이기를 소망하지만 슬프고도 아픈 여행이었어도 뒤돌아보면 지우고 싶지 않은 추억이 되겠지. 짧고도 긴 아름다운 추억 여행. 그래, 인생은 지워지지 않을 단 한 번의 추억 여행이야.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인 추억 여행이야.
자, 여러분들의 추억 여행 어떻게 그려 나가고 계십니까? 여행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머물던 장소를 떠날 때 모든 여행은 비로소 시작되죠. 규칙적인 하루가 권태롭게 느껴질 때, 또 바쁜 일상에 치여서 쉴 틈이 없을 때 흐린 정신을 깨울 시간이 찾아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모험하지 않더라도 늘 봐왔던 풍경이 아닌 새로운 풍경을 보고 금방 돌아만 와도 짧은 여행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여행의 문턱에서 자꾸만 집으로 향하진 않으신가요? 여행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풍경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경험 후에 자기 자신도 변화를 맞이하죠.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도 존재하지만 다시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용기를 좀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재성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하리미님께서도 후원해 주셨고요. 자, 잠깐 여러분들의 실시간 채팅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곰돌의 여운님 감사합니다. 당연하지님, 이거 무슨 표시예요? 인천 찍찍이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신대요. 지금 이 방송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처음부터 계속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셔서 지금 중반부 거의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여러분 오늘 처음 참석하셨어도 오늘이 1일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스라 PD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까 지나가는 댓글에 비둘기 대가리 빠는 소리 라는 닉네임이 계셨대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같은 비둘기인 걸 보니까 이전에 댓글로 많은 웃음 주셨던 댓글이 아니라 닉네임으로 많은 웃음을 주셨죠. 비둘기 대가리 쪽쪽님 같다고. 진짜 여러분들의 이 닉네임들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블루나이트님, 노을진바다님, 김성환님 반갑습니다. 서방님님, 제가 서방님님이라고 하지 서방님이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쓰셨습니다. 열정남님께서도 아까 신앙송 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맥주는 거품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제 목소리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계속해서 많이 들어주십시오. 무영님 오래간만에 왔네요. 20만 축하해요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셀님 반갑습니다. 자, 여행은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의외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볼 때 마음이 즐겁고 어떤 음식에 호기심이 생기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취향이란 뭐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수록 바뀌기도 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나와 다른 취향을 갖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행은 혼자 해도 자기 자신과의 여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행은 나를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여행은 비로소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안겨주죠. 나는 이런 게 중요했구나 뭐 이런 깨달음 여러분께서도 나 자신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행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갈매기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대구님께서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불티 전영록님의 불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나비더스랑 작년 캠핑 함께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밤에 우리 피터팬 대구님께서 불티 정말 열정적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후로 전영록님 노래 선곡할 때면 우리 피터팬 생각나더라고요. 키나리 아저씨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나비드님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제야의 고수이신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다. 칭찬 감사히 일단 받고요. 저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뭐 위키백과 뭐 나무백과 이런 데서 쭉 나옵니다. 제가
음악을 했던 과정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축약돼 있으니까 꼭 보시고 계속해서 좋아해 주세요. 이명국님께서 후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라이브 참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참석해서 후원도 많이 낼게요 하셨는데요.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의 주머니 걱정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마음이라면 제가 넙죽 받겠습니다. 자, SHY님 18만 대 구독을 시작했는데 20만이 됐다고 축하합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께서 나비드 내가 몇만 대 구독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실 텐데요. 제 채널이 성장해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혹자는 제가 언더그라운드에서만 활동을 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모르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지금 야망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오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뽀션님께서 꾸준함의 아이콘으로 골드 버튼까지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파이팅! 아자아자 힘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여행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행 여러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설레지 않아요? 공항이나 기차역, 뭐 선착장 같은 곳이 그렇잖아요. 비행기표나 기차표 살 때, 뭐 숙소 예약할 때, 또 그 지역의 맛집 검색할 때, 짐을 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만의 여행 특징이 있대요. 어딜 가든 무조건 맛집에 열광한답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공감하십니까? 해외 사람들은 여행의 주 목적이 풍경을 감상하거나 뭐 문화적 체험이라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먹거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대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을 예약할 때요. 저는요. 그 호텔의 조식이 맛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지, 좀 부실하다 싶으면 호텔 근처에 맛집이 어딘지 미리 검색을 해놓거든요. 어디가 맛집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얼마나 또 빨리 납니까? 한국 사람들이 갔던 곳 인증됐다, 검증됐다 그러면은 이제 주구장창 거기로 많이들 가잖아요. 이 밥심의 민족답게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데는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는 하나의 관광지가 돼버리죠. 여행에서 뭘 먹었는지도 오랜 기억으로 자리하는 걸 보면요. 오로지 음식을 위한 기행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맛집 투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맛집만 찾아다니고 전국 그렇게 누벼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여행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지에서 먹었던 무슨 음식이 가장 맛있었는지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 한번 남겨주세요.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잊지 못하시는지, 여행지에서 새로 먹은 음식이나 기억에 남는 음식들 3분 동안 써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과연 여러분들께서 숙제를 잘 해주셨는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들께서 여행지에서 어떤 음식을 맛있게 드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청지기님과 키다리 아저씨님,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단양이님, 평창에서 송어회, 정선에서 곤드레 나물밥, 단양에서 쏘가리 매운탕 맛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줄줄이 써주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키다리 아저씨님은 아이고 뭐 메뉴가 뭐가 중요한가요? 좋은 사람과 함께 소주만 있다면 뭐든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쵸? 뭐 여행은 뭐 맛있는 그런 음식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님 아구찜이요 하셨습니다. 아구찜 맛있죠. 라비제주님 강원도의 막국수, 감자전 그리고 옹심이요 하셨습니다.
이 뭔가 이 합이 세트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강원도 가면 저는 두부 먹기 바빴는데 꼭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세트로. 스파이더맨님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양양 메밀국수. 좋네요. 예, 국수가 으뜸인가 봐요. 박현님은요. 목포 갈치구이요 하셨습니다. 아, 또 바닷가니까 얼마나 싱싱하고 맛있을까요? 이철민님 부산 오뎅이요. 어묵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오뎅 입에 착 붙죠. 서울에서 먹던 어묵과 확실히 다른 맛이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부산에 저는 그 오뎅 안에 떡 넣는 거 가래떡 이렇게 있잖아요. 꼬치. 진짜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반다라라는 카페를 했었거든요. 그때 겨울철에 잠깐 그 겨울 간식 팔면서 부산에 있는 그걸 좀 따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떡도 팔았어요. 이렇게 국물에 어묵 국물에. 자, 준창수님 나비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노래도 너무 좋고 감정 표현도 최고시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양이님께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오구님은 영월 정릉인가 근처에서 보리밥 맛있게 먹었는데 하셨네요. 자, 여러분들 그쵸 초당두부 맛있어요. 안재성님 그쵸 저도 초당두부만 먹었었거든요. 저에게 누군가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어디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거제도를 꼽겠습니다. 예. 한국의 섬 도시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치시잖아요. 물론 이제 아름다운 산, 바다, 멋진 절경들이야 뭐 전국 곳곳에 많이 있지만요. 이상하게 저는 거제도 매력에 푹 빠졌어요. 너무 짧게 봐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그 미련 때문인지 간혹 누군가가 여행지를 추천해달라 그러면 저는 거제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게 막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것처럼 파란 하늘 그리고 뭉게구름 차로 이렇게 막 해변도로 다니면은 넓은 바다 드넓게 펼쳐지잖아요. 이게 바다에는 주로 이렇게 모래사장이 많은데 거제도의 바다는 몽돌 해변이라 그러죠. 자갈이 있어서 또 더 청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어디든 뭐 다 좋죠.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서 갈증이 해소되기만 한다면 당일치기 여행으로 뭐 어디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킴님께서요. 거제 너무 좋죠. 6년간 근무하셨다고요. 저랑 같은 마음이시군요. 그리고 SHY님께서요. 나비드님 쇼츠 영상 처음으로 친구들 톡방에 공유했어요. 이번에 14일 등산해서 친구들한테 전파했다고. 우와 나비드님 활동하는 동안은 찐팬 갑니다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업해 주시니까 계속해서 구독자가 쑥쑥 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짱봉님 반갑습니다. JW 위님께서도 나비드만 있으면 어디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조길현님 반갑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청지기님과 하리미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방송 나가는 동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후원해 주시니까 감사하면서도 또 괜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아침 노을님 생방송 운영을 아주 짜임새 있게 잘했다고 노력의 흔적들이 곳곳에 묻어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다니 우리 이 멘트는 이 채팅 멘트는 옆에서 함께 이 방송 도와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타 방송에서는 사실 그냥 방송 켜고 반주 맞춰 노래 즉흥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댓글만 읽잖아요. 물론 그 방송도 좋지만요. 사실 제가 또 방송을 했던 경험들이 있고 진행을 했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뭔가 얻어가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미님, 화로의 소주 원샷 우럭 2개 더 들으셨나요? 그죠? 화로의 소주 원샷 우럭 2개 더 이렇게 네, 후렴 구간에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기억에 남는 여행을 주제로 23번째 나비드의 급인내빗 함께 했습니다. 매일 맞이하는 아침, 오늘을 여행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올해 안에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다시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기가 너무 아쉬워서 어떡합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 주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못다한 그 말, 미안해입니다. 자, 미안해라는 말을 건네기가 어려워서 정작 사과를 해야 할 타이밍에 흐지부지 넘기게 된 경우 있으신가요? 자, 사과의 말을 전하지 못한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 방송에 나비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요, 여러분들 팬카페 들어오셔서 사연과 신청곡 방에 이 주제에 맞게 글 쓰셔도 좋고요. 주제와 상관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일상, 같이 나누고 싶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좋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100분 조금 넘어서 이렇게 함께 했네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23번째 방송이지만 구독자 20만 돌파를 축하하며 특별하게 마음을 또 쏟아봤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요. 소통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팬이 되어서 가급적 수요일 생방 본방사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감사한 여러분들에게 띄우는 곡입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나빗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밤에 다시 만나요. 사랑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주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비더스 사랑해요. 나비드 TV